냐 라는 말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ADF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컴포징을 해서 서로 어떻게 분리해낼 것이냐. 예,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각각은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 패턴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고 복습을, 예습을 계속 하기로 하죠. 이 장표는 ADF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된다. 일반적인 아키텍처 패턴은 아니고, 서버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안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장표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 장표를 오라클이 커밋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니네들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원 사이즈 더전 피고 크리스의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완벽한 놈은 없다라는 거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라클은 그런 거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몇 개를 제시하는 것이고, 디자인은 결국은 고객이 직접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장단점은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빠져나가죠. 아키텍처 패턴을 고려할 때는 아마도 이런 거를 고려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몇 개들이, 어느 것들이 매핑이 되느냐.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콰이어먼트를 분석을 했더니 공통된 리콰이어먼트, 리유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느냐를 도출을 해라. 그리고 개발팀의 사이즈와 개발팀원 개개인들의 능력, ADF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우리는 어떤 패턴을 채택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뭐 경험이 많이 없어서 가타부타 이런 말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작은 데서 이렇게 큰 데로 가서 제시하는 바가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인데 답은 없다라는 거죠. 실린더 패턴이라는 것은 크리스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제일 먼저 ADF 어플리케이션 패턴을 제일 먼저 스몰 앤 심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한 통에. 그래서 Unbounded Task Flow ADFC Config.xml 딱 하나 놔두고 다 때려 넣는 페이지 템플릿, 그리고 컴포넌트, 리유저할 컴포넌트도 거기 있고, CSS 스킨도 거기 있고, MVC 모델도 거기 있고, 모든 게 한 통에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은 어플리케이션은 루스터는 하나가 있거나 혹은 멀티플이 될 수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은. 그렇지만 그것들이 한 통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는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때려 넣는 거죠, 한 페이지에. 그래서 리유저는 없다, 태스크 플로우 없다, 리전 없다, 그냥 한 통에 라는 건데, 당연히 장점은 간단하죠. 간단하고 한 통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완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빌드도 아주 간단하죠. 빌드를 해서 디플로이 하는 게 아주 간단하다.
EL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는 ALM이나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허슨이나 젠킨스 같은 이런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CI 툴도 CI 툴이 뭐 필요해. 돌면 도는 거고 안 돌면 안 도는 거. 올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유닛 테스팅이라는 건 없고 나중에 다시 리아키텍처링 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지. 좀 더 복잡해지다 보면 이제 서로 이게 디펜던시가 안에서 이제 찾기가 힘들어져서 내일 당장 빌드를 해서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릴리즈 노트에 리뷰는 아직 안 돼. 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안 됨이라고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한 페이지 이 안에서 내비게이션 트리를 다 수동으로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하기도 없고 이런 세그리게이션, 세퍼레이션으로 분선도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그거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몬스터가 있어요. 몬스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 어플리케이션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플로우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바이오틱을 막 안에다가 하는데 뷰 컨트롤러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리유저 하는 단위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리카이먼트를 분석하고 해서 마운딩 테스트 플로우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놨지만은 여전히 한 통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의 장점은 테스트 플로우를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한 게 디자인 타임에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페이지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테스트 플로우로 이렇게 하나의 뷰 컨트롤러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테스트 플로우로 나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단계에 했던 것들이 디자인 타임에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점이죠. 설계는 설계, 구현은 구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플로우를 모듈별로 테스트를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은 한 프로젝트 안에 뷰 컨트롤러, 모델 한 워크스페이스 혹은 한 컨트롤러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전히 코드가 타이틀리 커플이 된다. 제가 어제 라이브러리 인터널,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테스트 플로우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여러 개를 분리하면 뭐합니까? 한 프로젝트 있으니까 막 갖다 써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내가 익스포즈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바가 엉뚱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또 다른 엔티티 모듈을 갖다 쓴다든지 데피니션을 그러면은 이제 바꾸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테스트 플로우로 만들어놔도 그 테스트 플로우가 쓰는 JS, FF 파일이 다 보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갖다 쓰고 고치고 하는 거죠. 개발자 서로 이렇게 하니까 모듈라를 디자인 타임에 좀 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타이틀리 커플드된 그런 코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타이틀리 커플드가 되면서 유닛 테스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함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요렇게 한번 이제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다 실린더랑 제시하는 패턴이 최소한 요렇게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아키텍처는 뭐가 있느냐면 모델을 완전히 떼냈어요. 일단 모든 뷰 컨트롤러가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를 자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각각의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물론
이 워크스페이스 하나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워낙 복잡하다고 한다면은 또 여러 개의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 워크스페이스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서로 리유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요 안에는 모델이 없고 여기만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커먼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커먼에는 모델과 템플릿 이거 배우셨죠? 이건 좀 이따 내일이나 모레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킨, 선언적 컴포넌트,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가 공통으로 쓸 ADF 유틸 자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익스텐션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하나의 마스터 워크스페이스에서 전부 다 라이브러리로 땡겼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완전히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가진 뷰 컨트롤러를 워크스페이스로 구분을 하면서 이제 각 팀마다 자기 자신만 뷰 컨트롤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각 팀 멤버들이. 이렇게 해서 마스터 워크스페이스는 통합 테스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각각의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가 각각 자기 자신끼리 서로 단독적으로 테스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해보니까 문제가 또 뭐냐면 얘한테 너무 실제로는 모델을 리유즈하려고 여기다 한번 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만 가지고는 또 테스트가 안 돼요. 여기가 완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맞는 사람, 여기를 맞는 팀, 여기를 맞는 팀이 서로 스케줄이 안 맞을 때 일일 빌드, 매일매일 빌드가 안 되는 거죠. 빌드 넘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빌드가 실패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테스트가 안 되거든요. 여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걸렸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잘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큰 챌린지는 과연 우리가 모든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 뷰 컨트롤러 레이어에서 쓰는 모델을 이렇게 커먼으로 묶어낼 만큼 여기를 강력하게 설계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주 좋은 아키텍처인데 이렇게 만들기가 과연 쉬우냐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만 만약에 완벽해진다면 우리가 ADF 라이브러리를 만약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ADF 라이브러리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웹로직에 다른 서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웹로직에 디플로이를 저 라이브러리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거를 거의 많이 안 써봤을 텐데요. 자바 E 자바 E 스펙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 말고 패키징 하는 데에 스펙인데 디플로이먼트 스펙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각각의 자료들의 manifest.mf에다가 나의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 디펜던트 라이브러리들과 그것들의 민맥스 버전을 갖다 세팅할 수 있거든요. 매니페스트에다가.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요것들, 요거 각각을 라이브러리로 ADF 라이브러리로 만든다면은 그 라이브러리들을 배치를 단독적으로 설치를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할 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이건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여기서 이거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EAR도 아니구만. 그래서 웹로직이 라이브러리로 배치를 해요. ADF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물론 JDeveloper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JDeveloper 안에서 나는 얘를 어떻게 디플로이먼트를 유해서 ADF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만든다면 오케이 하고 ADF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여기서 이거를 뉴 오른쪽 클릭해서 디플로이 이거를 어플리케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배포를 해놓고 얘를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하면은 여기 배치에 manifest.mf에 내 ADF 라이브러리는 버전이 몇 버전이다. 여기 버전이 쓰여져 있죠. 얘들이 전부 다 오라클 ADF 라이브러리들이에요. ADF를 쉐어드 라이브러리, 뭐 어쨌든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웹로직에 배치가 된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요 앱이 아주 경량화돼요. 얘는 완전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자바 웹 INF 밑에 립에다가 혹은 APP 립에다가 안 갖다 놓는다는 거죠.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각자 나는 몇 개 유닛 테스트가 다 됐으면은 내 거를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등록만 해놓으면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마스터 워크스페이스는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화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썸 파트를 쪼개서 그거를 합쳐서 마스터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이제 ADF에서 어플리케이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문제점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점점 이제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해지냐면은 디플로이먼트 과정이 복잡해져요. 왜 디플로이먼트 과정이 복잡하냐면은 요 각각의 버전이 이 버전 관리 되는 거죠. 매일매일 1일 빌드 원칙. 그래서 실제로 JDeveloper도 보면은 이 JDeveloper 2기가짜리도 거의 매일 1일 빌드를 해요. 1일 빌드를 하면서 안에서 빌드, 페일드 된 것들, 빌드, 페일드는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빌드를 해가지고 결국은 오라클에 항상 매일은 아니겠지만 요 JDeveloper는 오버아웃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400 여기 요겁니다. 6493번이 빌드가 돼서 나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죠. 이해인가? 두 번째 1400일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있는 거는 각각의 아티팩트, 각각의 하나하나의 파일마다 버전이 된 거에 제일 맥시멈 값인 것 같고요. 1400번 정도 빌드를 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 버전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라이브러리로 해서 만들어서 넣겠다라고 하면은 요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 에딧 해가지고 여기에 자료 옵션을 보면은 매니페스트를 인클루드를 하는데 요 메타 INF 밑에 매니페스트 MF 파일을 내가 여기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서 일반 파일 해서 메타 INF 밑에 매니페스트 MF를 넣어서 걔를 내가 인클루드 하면은 그 매니페스트 MF에다가 그건 잘 모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포스트캐스트도 이제 이건 자바 이 표준의 디플로이먼트 무슨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요 안에 보시면은 매니페스트 버전을 자바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네요. 샘플.
어쨌든 매니페스트 버전에 내가 만든 거의 임플리멘테이션 버전은 뭐고 내 거의 디펜던시는 뭐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전 관리가 이제 디펜던시를 쭉 해놓으면은 각각의 버전이 쉐어드 라이브러리 디플로이가 되면 웹로직에 계속 버전이 이제 디플로이 되겠죠. 되면은 각각의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 프로젝트가 배치가 될 때에도 내가 사용하는 버전을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ADF 웹로직의 디플로이먼트 콘솔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의 ADF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면은 걔들을 이렇게 버전을 지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복잡한 게 뭐냐 하면은 리유저를 어떻게 할 어떤 단위로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이제 리유저가 가능해지고 엑셀런트한 이런 분산이 되고 루스리 커플드가 될 수도 있고 각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는 테스티드 스탠드 얼론인데 모델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걸려요. 여기서 걸리고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각각의 개발자들이 자기 자신의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에 이제 리스판시빌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할당을 할 수가 있고 팀 리드는 마스터 앱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복잡성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거죠. 디펜던스 매니지먼트가 이제 힘들어지고 이게 단점이죠. 거의 밑에 있는 실린더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점이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가 힘들어져서 대안이 뭐가 있느냐? 대안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메이븐이나 아이비 같은 거를 쓰면 되는데 아쉽게도 JDeveloper 11.1.1.7은 메이븐 서포트가 있습니다. 뉴 할 때 보시면 있는데 너무 허접해요. 근데 R2나 이제 12 올해 나올 12버전이 여기에 이제 12버전인데 이런 애들은 거의 완벽하게 메이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ADF 프로젝트에서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도 있을 수 있지만 메이븐으로 만들어서 메이븐으로 내 라이브러리들을 업로드하고 버전 관리하고 내 로컬에 ADF 라이브러리들 런타임이죠. 11.1.1.7 혹은 11.1.2.4 혹은 12.1.2 라이브러리들이 내 로컬 리파지터를 지가 자동으로 JDeveloper 다 업로드하고 갱신 다 해줘요. 그래서 메이븐이나 아이비를 쓰면은 아이비는 저도 읽어만 봤는데 그런 걸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저닝이 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린더 패턴 이거는 이제 거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패턴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모델은 이제 커먼에 있는 거죠. 하고 마스터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예요. 리유즈 한 단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스터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것도 뭐 사실 좋긴 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요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 하나를 버전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얘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얘를 버전업을 하기가 좀 더 하나만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하고 하나의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스터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DF 테스트 플로우를 URL로 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스는
포스코에 모델을 분리했더니 좀 너무 힘들더라. 모델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린더가 V6, V4 엔진처럼 각각의 실린더가 완전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단지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로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각각의 워크스페이스,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를 중심으로 걔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을 같이 만든다는 거죠.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러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하나 자체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으로 테스팅이 된다는 거죠. 얘만 가지고.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작은 통합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러면은 요 안에 애들이 서로 디펜던시가 요 안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쉐어드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 관계가 좀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그런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있죠. 이제 뭐 이렇게 모델을 딱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공통으로 쓰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으로 쓰는 테이블들이 여기에도 엔티티가 있고 여기도 엔티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뷰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모델에 있는 DB가 바뀌거나 했을 때 엔티티나 뷰가 연달아서 쭉 바뀔 거거든요. 그런 바뀌는 부분이 약간은 복수계로 듀플리케이트 해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은 그나마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로 발라냈을 때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커먼 워크스페이스에서 테스트 플로우나 페이지 템플릿이나 데클레러티브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만들어내서 갖다 놓는데 필요하다면 얘들을 이런 것들을 또다시 프레임워크 익스텐션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비즈니스 모델 쪽에 있죠. 비즈니스 모델의 프레임워크 익스텐션이 왜 필요한지는 오늘 오후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빼낼 것들 말고 나머지 것들이 MVC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실린더 패턴인데 여기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실린더나 서모브 파트가 주는 장점은 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제 구현한 디자인하고 그냥 유사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유스케이스 만들어 놓고 유스케이스는 유스케이스에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금수를 받고 산출물 내잖아요. 산출물 내는 순간 쓰레기가 되죠. 계속 바뀌고 디자인은. 그런데 유스케이스는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왜냐하면은 실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유스케이스랑 비즈니스 임플리멘트 구현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별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발라내면은 테스크 플로우와 바운디 테스크를 이렇게 발라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인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제 버전 관리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즈니스 리콰이먼트를 이렇게 유스케이스로 이렇게 발라내느냐라는 것이 이제 좀 관건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순간 이제 저렇게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다큐멘테이션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 다큐멘테이션은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금수를 위해서 워드는 따로 만들긴 하지만은 가능하다면은 각각의 테스크 플로우에 어노테이션을 노트를 써서 거기다가 웬만한 건 다 실질적으로 써넣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고 언제 내 거는 리프레시가 될 것이고 퍼블리시하는 이벤트는 있는지 컨슈밍하는 이벤트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이제 문서와 산출물의 일치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생략. 여기 이거만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퓨전 앱.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오라클 퓨전 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라클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퓨전 앱을 ADF의 관점에서 보니까 태스크 플로우가 많은 게예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퓨전 앱의 프로덕이 요거 말고도 이제 주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퓨전 앱을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지금 뭐 인텐시브하고 하지 시작하는 부분도 거의 없지만 한국에는 얘 제일 많이 썼거든요. 셋업 해야 되잖아. CRM, 파이낸셜. 지금 CRM이 조금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은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듈화가 돼가지고 각각의 필라가 만들어져가지고 있는데 전체 태스크 플로우는 10,000개. 그 안에 SOA로 서비스로 이제 익스포즈 된 게 1,000개. 대부분이 AM 익스포즈가 되거든요. 서비스로. 결국은 이 AM 2,500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서비스로 익스포즈를 해가지고 SOA로 이렇게 막 쓴다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의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안에 VO는 18,000개. 자, 이 VO 개수 잘 보세요. 이 VO 개수랑 태스크 플로우 개수가 거의 비슷하죠.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두 개, 그렇죠? 2대1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각각의 태스크 플로우가 아주 잘게 쪼개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느낌상.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을 각각의 CRM은 CRM, 파이낸스는 파이낸스,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팔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듈들이 여러 개의 자바 이 앱으로 이렇게 쫙 분산이 돼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오라클 SSO 싱글 사인온으로 앞단에 지금 하듯이 내중에 시큐리티를 할 건데 시큐리티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앞단에 서브웨리 필터에서 유저 시큐리티를 제한하는 거기서 끝나는 레벨이 아니에요. 싱글 사인온은 어떻게 하냐면은 웹로직 서버 자체에 여기 보시면은 보안 영역이 있거든요. 이 보안 영역에 이게 이제 A 리무금입니다. 리얼에 여기에 보시면은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계정 제공자를 여기서 내가 뭘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표준을 웬만한 쌤을부터 해가지고 아이덴티티 계정자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액세스 매니저 오센티케이터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싱글 사인온 서버가 쳐다보고 있는 LDAP에 있는 그룹에 있는 유저들이 웹로직 안에서 그냥 보여요. 이렇게 해서 싱글 사인온을 만들어서 싱글 사인온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롤들이 SSO 서버에 지정된 게 그대로 웹로직 서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서블리 필터에서 싱글 사인온 해놓고 그 다음에 ADF 아까 라이브러리 자를 하나 주면은 거기서 싱글 사인온 서버로 자바 API로 들어가 가지고 뒤지죠. 어떤 그룹에 있는지 어떤 롤에 있는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든 앱들이 서로 다른 자바 EAR로 디플로이가 되어 있지만은 유저 크리덴셜 아이덴티티부터 싱글 사인온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앱들이 서로 상호 이제 호환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져 있으면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풀셋을 깔면은 메모리가 뭐 한 240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 플로우를 패턴에 대해서는 짧게 자, 못하신 부분 12시까지 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저도 잘 모르니까 짧게 한 거예요.
여기 ADF BC로 20분 동안 못했던 해석 계속 해주십시오.